지금 전쟁 때문에 난리인데 대한민국이 사실은 2024년, 2025년에 전쟁 위협 국가 중에 탑3 안에 들긴 했어요. 이란, 대한민국, 그리고 이스라엘 뭐 요렇게 있었는데 일단은 어떤 국가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거의 정말로 실제로 미사일 막 날아다니고 있긴 하죠. 전쟁을 시작하진 않았더라도. 이게 지금 난리이기도 하고 어쨌든 서울이 가장 안전한 건 팩트입니다. 애초에 대한민국의 장성 그리고 군 아파트들이 서울에 대부분 있어요. 그리고 장군들이 퇴역하고 나서 사는 동네가 저기 서초구 우면산 재벌 회장 집들하고 결국엔 대한민국의 장성들, 예전에 스타들, 장군들 마을이라고 서초구 바로 밑에 과천시에 몰려 있는데 거기에 일단은 뭐 대한민국의 재벌들의 집도 같이 있으니까 실제로 서울에서는 유화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전쟁 나면은 다른 데로 도망가서 숨어 있어야 되냐. 근데 그거는 오히려 다른 지역에 이상한 미사일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아시겠지만 도쿄, 결국에는 일본이 2차 태평양 전쟁 때, 2차 세계대전 때 도쿄 수도랑 교토, 제2의 도시에는 결국 핵이 안 떨어졌죠. 나가사키랑 히로시마에 떨어졌는데 그 이유도 너무 본도시에는 원래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러시아의 핵공격 시나리오가 사람들에게 발표됐는데 핵공격 시나리오에도 저기 서해안 바닷가에 서해안 곡창지에 지대에 떨어뜨리는 걸로 발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농담 삼아서 서울이랑 부산은 안전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서울이랑 부산에 미사일이 떨어지게 되면은 국제적 압력이 대단하고 그리고 또 서울이 안전한 이유가 일단은 이게 북한과 남한 간의 역사적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북한 평양이 애초에 왜 6.25 전쟁을 일으켰느냐. 북한이 원래 왕따 반역향이라 해가지고 평양이 원래는 제2의 도시였지만 사실은 조금 계급이 낮은 혹은 좀 출세길이 막힌 사람들이 평양으로 유배지로 보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양반 계급들도 양반 귀족 사회 그리고 고려시대 때까지 평양에 있는 지방 호족들은 약간 좀 떨어지는 급이 낮은 호족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러한 지역 감정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양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6.25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게 실제로는 역사 교과서에는 단순히 이념 전쟁으로 묘사한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평양 지역에 많은 계급들이 6.25 전쟁에 찬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평양이 원래는 약간 왕따 같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에 좀 불만을 품고 결국에는 6.25 전쟁이 났듯이 어쨌든 이 한양 원래 조선시대 때의 수도였죠. 서울이 수도를 점령하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수도에다가 미사일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재벌가나 장군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데 서초구에 되게 많이 살고 있죠. 서초구의 단독주택 혹은 서초구 바로 밑에 실제로는 서초구라 봐야겠죠. 과천시의 각종 군인 장군들뿐만 아니라 영관급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애초에 아파트도 송파구 같은 데에도 군인들 아파트가 되게 많아요. 서울의 군인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군인 아파트를 깔아놨다는 것 자체도 이미 국방부 혹은 군인들 사이에서도 서울 아니면 부산이 전쟁 나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예전부터 유명했고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아직도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흔히 말했듯이 서울이 함락되면은 서울을 빨리 도망쳐야 된다. 근데 오히려 다른 지역에 미사일이 더 날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용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은근히 대한민국이 삼면이 바다로 막혀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본이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게 팩트이긴 해요. 일본이 뭐 우리들의 적국 이런 게 아니라
일본에서 대한해협을 거쳐서 부산 혹은 인천, 군산으로 와야 되는데 만약 지원 병력 혹은 다른 군수 물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오려면요. 이제 만약 시작되고 나면은 그 해협부터 막힐 가능성이 높고 그 말은 결국에는 거기만 막히면은 어차피 한국 자체가 스스로 대한민국 스스로가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서울에 있는 뭐 각종 미군 혹은 대사관들 혹은 각종 다른 국가의 대사관들까지도 어쨌든 간 쉽게 미사일이 날아오지는 못해요. 한남동에도 굉장히 뜨문뜨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부이촌동에도 대사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아직도 참고로 용산의 미군기지는 아직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용산의 미군기지가 지문 뺀 건 맞는데 아직 거기 유지하는 사람들 혹은 그 근처 빌딩을 아예 미군들이 빌딩의 사무실처럼 회사원처럼 출퇴근하고 있어서 실제로 마구잡이로 빌딩에다가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뭐 박격포를 때리거나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민간인 피해가 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북한 자체도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쟁이 정말로 나지 않아야겠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지전 혹은 단기간에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이미 서울에 계신 분들은 괜히 지방 혹은 고향에 내려간다고 난리치다가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갑자기 미사일 날라와가지고 거기서 중간에 미사일 맞지 마시고 그냥 서울에서 이마트, 쿠팡, 인터넷하고 놀다가 넷플릭스 보다가 이 북한군 오면은 어쨌든간 그 평양 말투 좀 써주면서 좋게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전쟁은 저는 절대로 안 난다고 믿는 주의지만 갑자기 또 북한 이 세상에 평양 애들이 좀 뭐 잘못 먹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만약 근데 갑자기 자다가 새벽 3시, 새벽 5시에 이미 인터넷에서 경기도 북부 쪽에서 이제 스타필드 쪽에서 갑자기 이제 스타필드 쪽에서 북한군 목소리가 들려온다 싶으면은 그냥 서울에 빨리 오거나 서울에 기숙사, 대학생들은 기숙사에 좀 있고 서울 사람들은 어디로 그때 대세야 또 강북에서 강남 도망쳐가지고 저쪽 부산 경부고속도로 타고 부산으로 도망친다고 난리치다가 중간에 가가지고 교통사고 이런 걸로 자기 스스로 명을 재촉하지 마시고 그냥 서울에 붙어 있거나 부산에 계신 분들은 뭐 예전부터 부산은 안전했으니까 부산에서 괜히 또 바다 건너 헤엄쳐서 일본으로 망명 간다고 난리치다가 공항에서 서로 밀치다가 안전사고 나지 마시고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게 바로 안전을 지키는 정답이다. 물론 이게 약간 좀 비겁해 보일 수는 있어요. 로션님 잠시만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서울에 그냥 숨어 있는 게 정답일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현대전은 미사일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괜히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영웅 되겠다고 난리치다가 다들 보셨을 겁니다. 요즘 드론으로 전쟁하는 시대예요. 드론이 날아와가지고 그냥 길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늘에서 뭐 이상한 거 떨어집니다. 그렇게 저세상으로 가느니 그냥 집안에서 같이 저세상 가더라도 그냥 넷플릭스 보다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미사일도 떨어질 확률이 가장 낮은 것은 서울이다. 그 다음에 뭐 부산 정도 되겠죠. 그렇게 안전하게 계시는 게 정답일 겁니다.